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새벽부터 연희동 자택 앞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있고 보수단체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연희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까지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장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이곳 연희동 자택 앞에는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경찰 100여 명이 배치돼 삼엄한 모습입니다. 자택 앞 골목길에는 전 씨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7시 반에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도 시작했습니다. 전 씨 재판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 단체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흥분한 참석자들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며 폴리스 라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반대 집회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 자택 주변에 배치된 경비 인력 60여 명 말고도 별도의 인원을 동원한 상황입니다. 전 씨는 아침 8시 반쯤 이곳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법정에 동석하는 부인 이순자 씨와 변호사도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7시쯤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가 전 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를 타고 따라갈 계획입니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평소 전 씨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 씨를 따라 광주로 향합니다. 네,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어수선해지는 모습이군요. 광주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까? 네, 경호 문제 때문에 전 씨가 이동하는 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뒤 한남나들목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통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법원까지 3시간 반에서 4시간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을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전 씨는 오후 1시 반쯤 광주지법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요. 식사 장소와 휴게소 정차 여부 등은 실제 이동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전 씨 차량을 따라 광주법원까지 이동하면서 계속 상황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희동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곳은 5.18 민주혁명들의 혼이 살아있는 광주입니다. 이번엔 재판이 열릴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은 2시 반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두환 씨 오늘 첫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이곳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전 씨는 이 법원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쪽문을 통과해서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에 와서 이 현관까지 이 차로 이동한 뒤에 걸어서 수십 미터를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 씨 동선을 따라서 이 통제선이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 씨는 미리 변호인을 통해서 이 언론과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연희동 자택에서 차로 5시간이 걸리니까 8시 반에 출발해 쉬지 않고 온다면 오후 2시 안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전 씨가 어떤 답변을 할지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시민들은 전두환 씨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 씨가 법원에 들어오는 길을 따라 인간띠를 만들고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도 법정까지 함께합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법정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앉아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순자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순자 씨는 전 씨 옆에서 의사소통을 도울 계획입니다. 네,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시작될 텐데 핵심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이 전두환 씨 재판은요, 지난 2017년 4월 이 자신이 낸 이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일권이 이 혼돈의 시대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 5.18 당시 시민 지도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게 조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전두환 씨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5.18 당시 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이 조비오 신부가 주장해 왔는데 이게 왜곡되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 씨 측은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나 여러 목격자 진술을 보면 헬기 사격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건 지난 1996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지 23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39년 동안 광주와의 악연을 이성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 시민이 총칼에 학살된 뒤 불과 넉 달 뒤 전두환 씨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첫 방문지로 광주 옛 전남도청 청사를 골랐습니다. 전 씨는 이 지역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른 지역보다 더 모범이 되라며 5.18의 책임을 광주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두 달 뒤에는 5.18 당시 살상과 암매장이 자행된 장소로 지목된 옛 광주 교도소를 찾아 격려금까지 전달했습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재임 기간 내내 광주를 찾아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광주와 광주 시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지난 1982년 전남 담양군 성산마을에 세운 민박 기념비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부서진 뒤 망월동 묘지 앞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은 방문자들이 비석을 밟으며 희생된 영령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와의 악연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5.18 민주 유공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은 전 씨와 광주의 악연은 39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재판까지 받게 된 건데요. 부인 이순자 씨 역시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대표적인 망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이 내란죄로 소환하려 하자 전두환 씨가 내놓은 이른바 골목 성명입니다. 성명 어디에도 잘못에 대한 사죄는 없고 부정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전 씨는 이어진 재판에서도 반성은커녕 망언을 계속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비난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5.18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전 씨 때문에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망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을 거부했지만 수시로 골프를 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 국민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남편 못지않습니다.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남편 전 씨와 자신이 5.18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써 공분을 샀습니다.
또 올 초에는 그 유명한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서울 등 서쪽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한때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할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에는 봄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출근길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6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낮은데요. 낮 기온은 1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충청 이남 지방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보은의 가시거리가 80m, 장흥이 60m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고 또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최악의 수준까지 치닫진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금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빅딜을 할 준비를 하고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 미국은 상업 위성 사진을 뛰어넘는 정보로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을 속속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꽤 실망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a very clear idea where the president stands, what the objectives the president's trying to achieve are.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회담장을 나오며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빅딜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오라며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He's used that really as part of his effort to persuade Kim Jong-un that he has to go for what the president called the big deal, complete denuclearization. 또 비핵화에는 생화학 무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제재를 거론하며 지렛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고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한국 시간 오늘 저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하노이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법정에 출석합니다. 네, 잠시 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전두환 씨라고 했다가 이렇게 전두환 씨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두환 씨라는 호칭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예. 군사 반란 혐의로 예. 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저희가 전두환 씨라는 호칭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두환 씨 그래서 23년 만에 오늘 법정에 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가장 최근에 법정에 섰던 게 언제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재판일 텐데요. 예. 1996년 12월 16일로 봐야 합니다. 네. 네,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그리고 비자금과 뇌물 혐의로 네. 항소심 선고 공판에 선 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네. 되는데요. 네, 그래서 23년 만에 법정 출석이라고 합니다. 예. 네, 당시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예. 네, 1995년에 이제 그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내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듬해에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앞서서 이제 1995년 1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예. 그 수감되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실 테고요. 예, 재판 추이를 보면 당시에 1996년 8월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예. 네, 같은 해 12월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요. 1997년 4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네, 8개월 뒤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도 지금 저희가 전두환 씨의 자택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23년 전에 저기에서 유명한 골목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횟수로 따지면 24년 전이 맞을 네. 테고요. 1995년 12월 2일입니다. 당시 검찰이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고 집 앞 골목에서 성명서를 읽은 뒤에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습니다. 네. 당시 내용을 보면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비통한 마음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안양교도소로 압송해 옵니다. 네, 오늘은 법원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또 집 앞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도 보게 될 텐데요.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그림은 현재 이 시각 서울 연희동에 있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광주 법정에 서는 이유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라고 하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예. 네,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인데요. 네. 전두환 씨가 2017년 4월 3일에 회고록을 출판합니다. 제목은 네. 혼돈의 시대고요. 출간 직후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불거집니다. 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 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관총 사격이 실제 존재했고 고 조비오 신부도 목격했다는 게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서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이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사자 가족들이 명예 아마 고소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라는 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네. 거잖아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도 제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게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를 하는 건데 네.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친족이나 가족이 자손이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고소를 했고요. 네.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죽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하. 반드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한 경우에가 그럼 대상이 되는 일반 거고요. 명예훼손과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핵심 쟁점은 역시 이번에 헬기 사격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회고록에 언급한 내용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냐가 가장 네. 큰 쟁점이 예.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경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가 발견돼서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 예. 결국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2014년도에 징역 8개월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이번 사실 왜 일반 그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전두환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판단이 된다는 얘기는 5.18 사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민사재판에서 한 차례 판단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쟁점을 다룬 민사소송이 있어요. 예. 5.18 단체랑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인데요. 네.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예. 당시 재판부가 역시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전 씨가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요. 예. 네, 1심 재판부에서 민사소송에선 그런 재판이 나왔는데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있었고 형사소송이 오늘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는 민사소송 때는 왜 전두환 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 때는 출석을 해야 하는지 그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전적인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해가지고 네. 대신해서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걸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라든가 재판 절차를 이어가는 게 네. 원칙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이 시각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 모습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로 경찰에 지금 8시 반이라고 통보를 해준 거잖아요. 만약에 8시 반에 나오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어떻게 보나요, 조 기자는?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준비하는 시간이 앞뒤로 10분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앞서서 이미 2차례 그 법원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네. 건강상 이유로 오질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인장이 발부되니까 강제로 끌려가느니 가족과 함께 스스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재판이 2번 출석을 거부한 게 예. 이유를 댄 게 알츠하이머가 있다, 또 독감 증세가 심하다라고 예. 알려져서 그렇지만 예. 재판이 미뤄진 건 4번입니다. 어허. 네, 작년 5월에 처음 재판 기일을 예. 잡았었는데 예. 이때도 이제 전 씨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7월로 한번 밀렸고 또 다음 달로 한 번 더 미뤄지고 10월로 또 밀리고 네. 또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예. 이제 그때 1월 7일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예. 전 씨 쪽에서 재판에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5번 만에 첫 재판에 나오게 된 거죠. 네. 예. 구인장을 집행을 그러면 하게 될 텐데 오늘 구인장의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인장도 일종의 구속영장입니다. 누군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법정에 세우기 위한 네. 거기 때문에 일종의 구속영장의 효력을 가지는데요. 효력은 오늘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인치 장소, 그러니까 구속대에서 머무르게 되는 장소는 네.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제한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것이 부인 이순자 씨가 법정까지 당연히 동행을 하고 법정에도 같이 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이순자 씨가 법정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경우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내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전 씨 측에서 요청을 해온 겁니다. 네. 법원이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를 허가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건데요. 전 씨 측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상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광주로 간다라는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방금 실내 관계라는 의미에서 오늘 부인이 함께 동석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좀 흔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 재판 당사자격인 피고인과 그리고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동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가족이 않는 경우는 저도 제가 법조 취재를 좀 해봤지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그럼 오늘 앉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앉게 되겠군요. 예상을 한다면 이순자 씨 역할이라는 게 거기서 전두환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의사 전달이 좀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부인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또 심리적으로 좀 안정하게끔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전두환 씨가 사실 포토라인에 섰던 게 최근에 전 기억이 없는데 오늘은 자택 앞에서 한 번, 법원 앞에서 2번, 들어갈 때 나올 때, 또 자택 앞에서 들어갈 때 저희 취재진이 그때까지 취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게는 한 4차례 정도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성호 기자 예측하기에는 뭐 어떤 좀 발언이 가능할까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든 또 이제 부인을 통해서든 반발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부인 이순자 씨를 대동한다고 하니 과연 포토라인 앞에서 본인이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8시 30분에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으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7시 반쯤부터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경찰들이 모여서 지금 바리케이드를 치고 폴리스 라인을 치면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8시 반에 출발을 하면 오늘 아직도 뭐 출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 차량이 굉장히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차량 통제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오늘? 오늘 차량 통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광주로 이동하는 동선도 전해진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우는 박탈됐지만 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하게 어느 길로 갈 거다라고 오픈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8시 반쯤 출발을 하면은 광주까지 6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왕복으로요. 일단은 강변북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논산 천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거쳐서 광주로 도착하는 그런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부장원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까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던데요. 네네. 근데 중간에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할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순수 이동 시간은 3시간 반에 4시간 정도로 예측이 되지만 점심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합하면 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후 1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는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도 뭐 경호가 좀 한층 삼엄해졌을 것 같은데 광주에서 좀 취재된 내용도 있죠? 네, 일단 주변 상황이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고요. 전시 쪽에서도 출석에 앞서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게 상징적인 전시가 광주에 간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원도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경찰관 70명이 지원을 나와 있고 추가 병력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자체적으로도 이제 안전사고랑 돌발 상황을 우려해서 보안관리대 직원 15명에서 20명가량을 배치를 했고 근데 광주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조금 의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재판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광주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대응을 자제하기로 하고 전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인간 띄익기 행사를 법원 주변에서 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사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시기가 있을까요? 오늘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열린 재판에도 전 씨가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두환 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사건이 광주법원에 배당이 되니까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판부 법원 기피 신청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다른 법원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관할 법원을 바꿔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할 이전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뭐 광주지검에 고소가 된 사건이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광주지법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전시 측이 지난해 9월 21일에 재판 관할을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고령이라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또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재판이 한 차례 연기가 되는 건데요. 광주 고등법원이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니까 관할 이전에 대한 판단은 상급 법원인 광주 고등법원이 맞는데요. 광주 고등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시 측에서 즉시 항고라는 걸 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옳다. 예,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30분, 그러니까 지금 잠시 30분이 됐으니까 곧 전두환 씨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여러 대인 이유는요. 경호 경찰대원 5명이 함께 광주까지 근접 경호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차에는 전두환 씨와 부인인 이순자 여사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형사팀 10여 명이 2대 승합차에 나눠 타서 함께 광주까지 근접 경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씨의 자택 앞에 차량들이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그러니까 전두환 씨 부부 경호하는 경찰 인력을 말고도 좀 추가로 또 같이 이동한다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전 씨 집 앞을 경호하는 경비 인력이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전 씨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금 충돌도 우려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추가 인력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네, 지금 경호 차량 위에도 경찰들이 2대의 차량 승합차에 동행을 해서 근접 경호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30분이 지난 시각인데 아직까지 대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직 당시에는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했더군요. 자, 그런데 광주 지금 퇴임한 뒤로는 알려진 공개적인 광주 방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987년에 광주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리포트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 굉장히 전 씨가 온다라는 거에 여러 가지 교차하는 기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격앙된 분위기도 느껴지고 재판을 보고 싶어가지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몰려드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거는 광주 시민 중에 추첨해서 된 68명이 전부로 이제 됐고요. 네. 또 생각보다는 또 여러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주목도가 좀 덜했을 텐데 오늘 또 이 5.18 민주영령들의 혼이 아직도 살아있는 광주에서 재판이 열린다는데 아마 좀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자택. 자, 지금 오전 8시 32분 전두환 씨가 자택을 나서서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1995년에는 골목 성명을 했지만 전두환 씨 오늘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차량에 바로 탑승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지금 막 광주지법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동 거리가 짧아서 판단하기 좀 쉽진 않지만 걸음거리가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고 부인 이순자 씨의 모습은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의 모습도 잠시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잡혔는데 차량에 금세 탑승을 해서요. 화면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탄 차량에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는 경호 차량과 경찰차들이 지금 현장이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손팻말을 든 일부 집회 참가자가 전두환 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접근을 해서 지금 무언가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제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씨 지지자가 팻말을 보여주려는 걸 제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새벽 7시 반 정도부터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가 가는 길목에 지금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전 씨의 차를 막아서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고를 했던 대로 8시 반이 조금 넘은 8시 32분 전두환 씨 자택을 나서서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광주 법정으로 향했고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특별히 취재진을 의식하는 행동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조상호 기자가 앞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전두환 씨 측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서도 주변을 좀 살피는 모습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눈빛에선 그러한 부분이 읽히긴 하는데요.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따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봐야지 정확한 심리 상태가 어떨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지법에 출석을 하게 되면 노출되는 시간이 좀 많을까요? 일단은 구인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있지 않습니까? 네. 구인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좀 그 절차를 밟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끌 수도 있고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거리가 10에서 한 20m 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전 씨가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순자 씨, 부인 이순자 씨가 함께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법정까지 전두환 씨와 함께 동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정확한 동선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뭐 취재된 거로만 생각해서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전두환 씨? 네,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고요. 이제 자택에서 이제 강변북로로 향해서 이제 한남대교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울 요금소를 지나서 이제 천안분기점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갈아타고요. 네.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한 40여 분 달리면은 호남고속도로를 진입합니다. 그리고 동광주 나들목으로 빠져나가서 네. 광주지방법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전두환 씨 차량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긴 한데요. 어떤 동선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는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침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 가는 길이 상당히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차량 이동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따라붙은 모습이고요. 저희가 정확히 지금 전두환 씨가 탄 차량 번호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차량 행렬 중에 한 차량인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취재진이 따라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될지는 저희가 취재를 계속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인 8시 32분쯤에 출발을 했고요. 지금 5분가량 이동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동하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번 뭐 재판이 아무래도 관심을 좀 받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두환 씨 변호는 또 누가 맡고 있나요? 네, 정주교 변호사입니다. 예. 네, 보수 성향. 오늘 같이 이동할 텐데요. 예. 네, 아까 나올 때는 제가 모습을 못 본 것 같고요. 네.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전 씨의 언론 대응 창구기도 하고요.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지난 2013년에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나섰을 때 전 씨가 변호인으로 정주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네. 또 검찰 재산 환수에 나섰던 지난 2003년에도 전 씨 법률 대리인단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네. 훼손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명예를 훼손하려고 언급한 내용 자체가 허위인지가 네. 중요한 건데요. 네, 고인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해야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친고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고소를 했고요. 네. 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단순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차량이 예. 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우측에는 조금 전 자택 앞에 다소 어수선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차량이 광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아까 볼 때는 전두환 씨만 보느냐고 이순자 씨 모습을 못 봤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순자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취진을 뭔가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차량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고 전두환 씨는 그래도 한 차례 고개를 들어서 취진을 한번 보는 그런 모습도 좀 잡혔네요. 네. 집 앞에 이렇게 인파가 많은 것도 오랜만일 거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상당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골프장에서 좀 뭐 목격했다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사실 그 부분이 법원이 강제 구인까지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오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재판에서 형을 받게 되면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조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유죄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2년 이하 금고나 징역형, 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사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네.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뭐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따져본 다음에 예. 또 무겁고 가볍고를 따져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네. 2년 이하 금고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략 그 안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공판, 뭐 실질적인 첫 재판이 열리는 건데 보통 형사 재판에서 첫 재판에서 하는 관례들이 있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나요? 뭐 보통 첫 재판의 경우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예. 먼저 전두환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예. 주민등록번호가 뭐냐, 그리고 등록 기준지가 뭐냐, 그리고 주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예. 또 이제 알츠하이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대답을 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고요. 예. 또 재판받는 사람 이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 절차를 마치고 나면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어떤 방식으로 훼손했다라는 예. 취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예. 이어서 이에 대한 변호인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이때 이제 전 씨도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재판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정돼 있는 증인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은 재판이 금방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2시간은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재판 방청이나 공개 여부도 지금 결정이 됐죠? 네, 뭐 일단은 공개 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에 참관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 언론에는 좀 제한적인데요. 건물 내부나 법정 내부 촬영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화면을 통해 법정에 서 있는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보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또 법정에 들어가는 취재진도 좀 제한적입니다. 몇 개 회사로 제한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를 알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 참관하게 되는 것은 조비오 신부 유족 그리고 5.18 단체 관계자 네. 등 재판이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랑 기자까지 한 38명 네. 여기에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들 65명 이렇게 해서 103명이 참관을 합니다. 네. 자, 나중에 뭐 선고 공판은 따로 언론에 공개한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재판장이 판단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법원 차원에서 허가를 하게 된다면은 뭐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법원 관련 예규가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뭐 이전에 박근혜 가능성이 전 전혀 없는 건 대통령 아니다. 재판이나 이런 때처럼 법원 판단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금 전 10분 전쯤에 전두환 씨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참 상징적인 장소가 된 연희동 자택 앞의 모습인데요. 골목 성명이 1995년에 있었고요. 오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전두환 씨가 법정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적용된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목격담을 얘기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죠. 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또 정리를 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관총 사격을 목격했다. 이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인데요. 전 씨가 회고록에서 2017년 4월에 출간한 회고록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네.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그리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그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뭐 아까 조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민사재판의 판단이 있었고 물론 그 형사재판이 민사재판보다는 같은 사실관계도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측면은 있긴 한데 네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국방부에서도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지 않았나요? 작년에 이제 지난해 국방부에서 5.18 특별조사위를 꾸려서 조사를 했죠. 네. 당시에 이제 국가수에서 그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에 있는 탄흔이 헬기 사격 흔적이다라는 취지의 결과도 내놨고요. 또 검찰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밀 전문.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 발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비밀 전문도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헬기 사격 자체가 사실이라고 확인을 검찰은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민사재판에서는 이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또 하나 관건이 이제 전두환 씨가 당시에 헬기 사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거나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따져봐서 판단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전두환 씨 개인적으로 볼 때는 23년 만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피의자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된 오늘입니다. 피고인요? 피고인으로 다시 서게 된 건데 전 씨와 광주 시민 서로 참 질기낙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희 좌측 이 시각 이동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도심을 지나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강변북로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변북로를 타고 한남대교로 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경로로 보입니다. 아까 조성호 기자가 예측했던 대로 일단 강변북로로 그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로 한남대교까지 이동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일단 그런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광주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저 경로를 통해서 가면 저희가 예상하는 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중간에 휴게소나 이런 곳들을 들려서 점심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5시간 정도 후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후 1시 반이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8시 50분이 아직 안 된 시각인데 이 시각이면 강변북로 꽤 막히는 시각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뭐 막히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 생각보다는 교통 원활한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앞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는데 골프장에서 목격이 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죠. 네, 그게 이제 그 재판부가 강제로 법정에 세워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좀 기억력이라든가 의사표시 같은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거를 본인도 더는 미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오늘 만약에 법정에 출석을 하면 그 앞서서 재판부가 발부했던 구인장이라는 건 법정에 나오질 않으니 강제로 데려온 구인장이었잖아요. 근데 굳이 법정에 왔는데 거기서 다시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뭐 있을까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발부되어 있는 영장의 효력은 오늘까지 끝나기 때문에 법정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발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날짜만 지정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볼 수 건가요? 있겠네요. 자정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96년의 군사반란 재판 이후 23년 만에 법정으로 가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앞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부인 이순자 여사가 법정에 함께 동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매우 드문 경우고요.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를테면 성폭력 사건에서 좀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신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전 씨 자체가 좀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다. 이게 이제 전 씨 변호인 주장이고 또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이 이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순자 씨가 동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 YTN 헬기에서 본 강변북로 모습, 지금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이 저희 YTN 취재진이 헬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두환 씨 지금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한남대교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경로대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후면 광주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경찰들이 탄 차는 버스 중앙차로 달릴 수 있잖아요. 오늘 뭐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않겠죠?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보통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9인승 이상의 차량 뭐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전두환 씨도 상당히 심경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 피고인석에 섰었고 오늘 또 피고인석으로 서게 되는데 23년 전과 오늘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당시는 장소가 다르고요. 당시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법원에서 이제 417호 대법정 중앙지방법원의 전신 서울지방법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섰던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광주에서 열린 재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당시에는 오늘은 이순자 씨와 동석하지만 당시에는 공범이었던 그 군사반란의 공범이었던 노태우 씨랑 같이 예. 손을 잡고 네. 법정에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사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저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다시는 모습이죠.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역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이번에는 전두환 씨 혐의 자체가 네. 그렇게 막 그 내란과 관련된 건 아니고 네.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했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오늘 재판 같은 경우는 또 광주의 의미를 왜곡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 판단을 법원이 하기 위해서 부른 자리잖아요. 우리가 또 이만큼 또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재판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문제가 됐던 전두환 씨 회고록은 지금 출판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광주지방법원의 그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이 출간 직후에 됐고요. 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출판이 금지가 됐고 출판과 배포가 금지가 됐고요. 또 이후에 이제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출판금지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일단 1심 재판까지는 전부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현재는 출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당초에는 5.18 단체나 이런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뭐 여전히 반발 움직임은 있고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재판을 앞두고는 조금 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돼야지 광주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제 일종의 결의를 한 거죠. 네. 자, 오늘이 이제 첫 재판이면 1심 선고 공판은 뭐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재판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아서 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예. 조성호 기자는 서초동 법조를 출입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거리가 꽤 되거든요. 예, 예. 예상하기로는 그 증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향후에 증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뭐 사건 자체가 형량이 세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네. 최고형을 정해놨고 뭐 최저형을 정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오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의 부장판사가 단독 재판을 합니다. 재판부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안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이 막 늘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한두 차례 정도 재판이 이어지고 나서 선고 공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불구속 재판이라 또 향후의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한 반년 안에는 짧게는 한 두세 달, 또 반년 안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뭐 2달 안에, 석 달 안에 이런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불구속 상태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두환 씨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출근 시간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막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강변북로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좌측에 이 시각 차량 이동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에는 조금 전, 그러니까 20분 전쯤에 지금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쯤부터 보수단체 집회가 자택 앞에서 열렸고요. 전두환 씨는 8시 32분경에 집 밖으로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소 취재진과 집회 참석자들이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남대교에 뭐 다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호남고속도로로 옮겨 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로 옮겨 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동광주 IC가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그 분기점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나들목이거든요. 그쪽으로 나가서 광주지법으로 가게 될 텐데 제가 어제 좀 보니까 동광주 나들목으로 나가면 광주지방법원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4km 정도 됩니다. 네, 멀지 않군요. 네. 지금 한강철교를 저희 취재진이 뭐 계속 근접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한강철교를 지냈다고 하니까 아직 한남대교까지는 꽤 남았네요. 네,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나왔고요.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한 채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 도착해서는 포토라인 앞에서 이야기를 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재판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순자 씨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죠.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과 법원에 동행하고 같이 뭐 방청석에 가족이 앉는 경우는 많은데 지금 전두환 씨가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데 그 옆자리에 이순자 씨가 앉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재판에 가족이 들어오는 거는 뭐 사건과 직접 관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예. 방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 한 명으로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게 그 칸막이 넘어서 법정에 앉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전 씨가 건강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성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순자 씨를 동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는 그 나이도 많고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일견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함께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자택에서 전두환 씨가 나오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포토라인에 지금 앞으로 또 서게 되는 기회가 법정에 들어갈 때 보통 취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과연 뭐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언제쯤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재판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내용을 법정 저희가 안의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예. 그래서 법정에 이제 이순자 씨랑 전두환 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고요. 화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지금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리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자가 8명밖에 들어가지 아하. 못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풀 취재라고 부르는데 공동 취재를 한 다음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 자체는 재판이 끝나야지 그 아하. 외부에 보도가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오늘 네. 그렇게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 광주 취재한 현장 기자한테 내용을 재판이 확인했더니 끝난 뒤에 그렇습니다. 공유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지금 광주지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군사내란 혐의로 두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었는데 오늘 23년 만에 또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전두환 씨 이제 연희동 자택에서 8시 반이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고요. 잠시 후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 1시 반쯤이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YTN 취재진이 열심히 전두환 씨의 차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을 해서 전두환 씨가 과연 광주지법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지 안 할지도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지금 끝내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